689번입니다. 자, 3차 방정식의 가장 큰 거는 알파, 가장 작은 거를 베타라고 할 때, 자,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3차 방정식을 일단 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인수분해를 우리가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이 x에 어떤 숫자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걸 먼저 찾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를 잘 보면 이 부호를 보지 말고 개수를 한번 보세요. 자, 1대 2, 1대 2 이렇게 보이죠. 그럼 굳이 인수 뭡니까? 인수 정리를 이용할 필요 없어요. 두 개씩 묶어서 인수분해하면 됩니다. 비율이 같을 때 부호 보지 말고 1대2, 1대2. 그러면 앞에 거 두 개는 x제곱으로 묶일 수가 있죠. 자, x제곱으로 묶으면 x-2가 되겠습니다. 자, 뒤에 두 개는 마이너스로 묶어보세요. 마이너스로 묶으면 x-2로 이렇게 되면 바로 x-2가 뭐가 된다? 공통인수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앞에는 x제곱, 뒤에는 마이너스 2로 묶이니까 바로 합차 공식 쓰면 되겠나요? 자, 한 번은 마이너스, 한 번은 플러스로 이렇게 적어버리면 굳이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안 해도 쉽게 근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 개를 더해서 곱해서 0이 되니까 각각 0이 되면 되겠죠. 자, 따라서 x 이꼴 2 또는 x 이꼴 1 또는 x 이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가장 큰 거는 여기서 2가 되니까 2가 바로 알파가 되고 가장 작은 거는 바로 마이너스 1이 바로 베타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바로 3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혹시나 이 B를 못 본 친구들은 우리가 뭘 이용하면 되겠다? 결론적으로 2와 1과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 x-1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바로 개수들의 합이 얼마 됩니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가 되면 자, 마이너스 3과 3이 0이 되어서 개수들의 합이 0이 되면 바로 x-1을 인수로 갖는다는 것도 알아두면 편하겠죠. 690번입니다. 자, 3차 방정식의 해가 x 이꼴 알파 또는 x 이꼴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 i라고 하네요. 즉 실근 하나에 흑은 두 개가 존재합니다. 맞나요? 이때 세 유리수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알파가 유리수니까 이 자체는 바로 무엇으로 유리수근을 가지니까 우리가 쉽게 인수 정리를 이용해 주면 되겠죠. 자,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어떻습니까? 자, 1하고 5하고 더하면 6이 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더하면 6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0이 되죠. 따라서 이 3차 방정식은 반드시 x 마이너스 1을 무엇으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조립제법을 이용해도 되고 끼워 맞추기를 이용해도 되겠죠. x 세제곱이니까 x 제곱이 있어야지 x 세제곱이 된다. 최고차는 항상 앞에 있는 가장 큰 차수와 뒤에 있는 가장 큰 차수가 곱해져서 최고차항을 결정하고 상수항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상수항과 뒤에 있는 상수항에 의해서 바로 상수항을 결정하니까 플러스 3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2차항으로 비교해도 되고 1차항으로 비교해도 됩니다. 자, OX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가 3X니까 여기가 바로 2X가 되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X와 곱해버리면 자, 이렇게 해서 3X 이렇게 전개하면 2X가 되어서 OX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2차식이 또 인수분해가 됩니까? 되면 안 되겠죠. 여기에 바로 루트 i가 나왔으니까 인수분해가 되지 않고 근의 공식을 이용하여 그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x 이꼴 1이라는 근 하나를 찾았고 이 1이 바로 무엇이 된다? 알파가 된다는 거죠. 자, 또는 얘는 바로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짝수 공식을 쓰면 되겠죠. a분의 1분의가 되고 마이너스 발이니까 바로 1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제곱이면 1이 되고 마이너스 ac가 되니까 얼마가 된다? 3이 되니 마이너스 2가 되므로 바로 2i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베타가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1이 되는 것이고 루트 속에 있는 감마가 바로 뭐가 되겠다? 2가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구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알파가 1이고 베타가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감마가 2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정답이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691번은 바로 4차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사실 4차 방정식은 근이 4개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문제가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 실이었고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 하면 자, 4차항의 개수분의 3차항의 개수에다가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서 1분의 3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마이너스 3이 바로 모든 근의 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차 방정식은 흑은이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바로 4차 방정식 자체를 정확하게 인수분해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x 자리에 무엇을 넣으면 0이 될까요? 바로 1을 대입하면 어떻습니까? 자, 1을 대입하면 여기까지를 개수들의 합이 7이 되고 요 두 개가 마이너스 7이 되니까 바로 0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 4차 방정식은 반드시 x-1로 무엇이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4차식도 어떻게 우리가 끼워 맞추기로 갈 수가 있는데 4차는 여러분들이 해보면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3차식이니까 또 한 번 해야 되니까. 그래서 4차식일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무엇을 바로 인수를 하나 찾았기 때문에 바로 무엇을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는 게 훨씬 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무엇으로 반드시 나누어진다? 1로 나누어져야 되죠. x-1이기 때문에 자, 1이 바로 근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1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곱하면 1이고 더하면 4가 되겠네요. 곱하면 4가 되고 더하면 7이 됩니다. 곱하면 7이 되고 더하면 6이 되네요. 곱하면 6이 되고 더하면 자 반드시 나누고 떨어져야 되겠죠. 자,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바로 3차식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 x 세제곱에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6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적지 말고요. 얘가 3차 방정식이니까 여기서 한번 더 조립제법을 한다고 생각하고 굳이 안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로 처리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번에는 여기에 이 자체가 x세제곱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6이니까 여러분들 이번에는 여기에 어떤 숫자, x가 어떤 숫자를 바로 대입했을 때 0이 되는지를 찾아보죠. 다 더하면 0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여기가 x가 조금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 근데 그죠?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자, 무엇? 바로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바로 최고창의 개수의 약수, 즉 1의 약수는 1이죠. 그리고 상수항의 약수가 1, 2, 3, 6이잖아요. 그죠? 이거에 플러스 마이너스, 즉 1이나 2나 3이나 6이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중에 우리가 하나를 대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은 될 수가 없겠죠.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을 여러분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1 아니면 거의 마이너스 1이니까. 자, 1이 되고요.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3, 곱하면 마이너스 3인데 4가 되면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어서 0이 되지 않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도 아니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2를 한번 대입해 보면 되죠. 자, 내려오면 1이죠. 곱하면 2. 그런데 여러분들 2를 양수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모두 다 양수잖아요. 개수들이. 그러면 얘가 0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뭘 생각한다? 자, 일단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2고 더해버리면 2가 되겠죠.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4가 되고 더해버리면 3이 되고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6이 되어서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모든 항이 다 양수일 때는 절대로 1이 될 수가 있겠나요? 될 수가 없겠죠. 자, 따라서 이 3차식이 또 무엇으로 여기에 x-2가 있으니까 이 식 자체가 x-2의 2를 인수로 가지면서 바로 남는 부분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앞에 있는 x-1도 인수니까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2차식이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겠습니까?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해서 혁을 갖는다고는 말 못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잠시 판별식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4분의 D가 어떻습니까? 짝수 판별식. 반의 제곱이면 1이 되고 1-AC가 3이 되니까 음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 2차 방정식은 바로 흑은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실근은 얘가 0이고 또는 얘가 0이죠. 그게 바로 요 자체가 바로 뭐다? 근이 되는 거죠. 조립제법을 했을 때 이 왼쪽에 적어주는 이 자체가 바로 무엇이 된다? 실근이 된다는 것도 하나 알아두면 이 실근 두 개를 더하면 그대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여기서 근이 바로 x 이퀄 1 또는 x 이퀄 2가 바로 실근이 되고 여기서 허근이 존재하니까 굳이 허근을 구할 필요도 없겠죠. 실질적으로 구해도 되겠지만 그죠? 자, 구해보면 여기 근은 바로 x는 마이너스 반이니까 브라마이나 반제곱이 돼서 자 ac 3을 빼면 바로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여기가 바로 루트 2i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런데 굳이 허근까지 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허근을 체크했으니까. 아시겠나요? 692번입니다. 자, 4차 방정식의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네요. 4차 방정식은 근이 원래 4개인데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두 근은 바로 무엇이 된다? 반드시 실근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얘는 어떤 실수로 바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x값을 대입하면 바로 0이 되는지를 찾아봅시다. 자, 1을 먼저 대입하면 개수들의 합인데 개수들의 합이 0이 될 수 없네요. 그죠?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는 짝수 제곱이면 플러스 1이 되고 홀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플러스 2가 되죠. 그리고 여기도 홀수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플러스 얼마가 된다? 3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여기는 지금 4x, 자, 문제가, 여기가 제곱입니다. 제곱. 세제곱이 아니라 제곱이에요. 자, 따라서 여기는 바로 제곱이면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자,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가 되어서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반드시 이 4차식은 무엇을 x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0이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 근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x 플러스 1로 무엇이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4차식이니까, 4차 방정식이니까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이 3차식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4제곱의 개수가 1이고 세제곱의 개수는 0이 되겠네요. 그죠? 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1창의 개수는 마이너스 3. 상수항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얘를 무엇으로 나누어 준다고요? 바로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니까 마이너스 1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자, 1은 그대로 내려오고요.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다시 곱하면 1이 되고요.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또 다시 곱하면 1이 되고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며 곱하면 2가 되니까 바로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따라서 이 3차식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그리고 마이너스 2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얘가 무엇으로 우리가 제일 처음에 1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3차식도 절대로 1이 된다 안 된다? 1을 대입하면 0이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무엇으로 우리가 무엇을 인수를 가지는지를 또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또다시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되어서 0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8, 2를 대입하면 4,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바로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2로 나누어 떨어질 것입니다. 자, 1은 그대로 내려오고 곱하면 2, 더하면 1이 되겠죠. 곱하면 2가 되고 더하면 1, 곱하면 2가 되어서 바로 무엇이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사실 무엇으로 x 플러스 1에 무엇으로 자, 얘가 2니까 바로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갖고 자, 이 이차항은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지 않겠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어디에서 이 2차식에서 반드시 무엇을 갖는다? 그거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자, 제곱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두 허근의 합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실근, 허근에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자, 두 근의 합은, 자,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되고, 두 근의 곱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제곱의 합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다?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2배의 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1 마이너스 4가 되어서 곱이 선생님이 여기 잘못 표현했죠. 여기 2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여기 1인데 그죠? 자, 여기가 1입니다. 자, 따라서 곱도 1이죠. 그러므로 곱이 얼마가 되어서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2배의 곱이면 2 곱하기 1로 표현해야 되겠죠. 2 곱하기 1. 자, 2 곱하기 1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바로 정답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실제적으로 근을 구하지 말고 이 흑은의 제곱의 합도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에 바로 곱셈 공식, 변형 공식을 이용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693번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네요. 이 4차 방정식이 네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그죠? 바로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사용하면 충분히 네 근을 모두 다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1-알파, 1-베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 값을 직접 계산해서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질문하는 것이 1-알파, 1-베타 어때요? 똑같이 1-알파, 1-베타, 1-감마, 1-델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4차 방정식 x 4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6x에 마이너스 10이라는 이 4차 방정식은 이 네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우리가 네건으로 가지기 때문에 이 4차 방정식은 반드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여기가 감마입니다. x 마이너스 감마, x 마이너스 델타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최고차항의 개수는 여기가 1이었기 때문에 이 전체도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식과 이 식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얘는 바로 인수분해한 결과이기 때문에 얘는 말이 없어도 바로 무슨 식이 됩니까? 항등식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 1 마이너스 델타의 곱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x 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면 됩니까? 1을 대입하면 되죠. 그럼 1을 대입하면 이 좌변은 바로 개수들의 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개수들의 합이 되고요. 우변이 바로 내가 구하는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 1 마이너스 델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값만 계산해 주면 바로 결론이 나는 거죠.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1과 1은 지워지고 바로 여기 마이너스 16과 마이너스 12가 마이너스 28이니까 바로 마이너스 24가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푸는 것이 훨씬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바로 말이 없어도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자체는 바로 그 식이 항등식이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해보면 매건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거로 직접 값을 찾아도 되지만 바로 이 물어보는 이 질문지가 바로 모두 다 1이 들어갔다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694번입니다. 자, 방정식의 모든 양의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자, 양근과 음근은요, 모두 다 실수잖아요, 실수. 흑은은 양의 근, 음의 근, 이런 말이 없겠죠. 따라서 이 4차 방정식의 근을 찾아주면 되는데, x제곱 마이너스 3x가 어떻습니까? 자, 어때요? 똑같은 식이 나왔으니까. 자, 선생님은 이번에는 a로 한번 치환해 볼까요?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이 꼴 0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4, 2, 8로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이 보이나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자, 따라서 a는 4가 될 수도 있고 또는 a는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되돌려주면요. A 자리에 무엇을 x제곱 마이너스 3x를 대입하면 4가 이하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4 이꼴 0이 될 수도 있고 자, 또는 x제곱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2가 이하하면 플러스 2로 나타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각각의 인수분해가 되죠.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자 x-2 x-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각각이 0이 되는 x값이 바로 이 방정식의 근이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x 이꼴 4 또는 x 이꼴 마이너스 1 자, 또는 x 이꼴 2 또는 x 이꼴 1이 되어서 자, 실근 4개가 존재하는데 양의 근은 바로 4와 2와 1이 되겠죠. 마이너스 2는 음의 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양의 근의 합은 얼마가 된다?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되겠나요? 바로 치환을 해서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굳이 전개해서 4차 방정식 풀 필요가 없겠죠. 695번입니다. 자, 695번도 마찬가지로 공통 부분이 있네요.
x제곱 플러스 x가 공통 부분이 있네요. 그죠? 자, 그런데 선생님은 x제곱 플러스 x를 우리가 지원하지 않겠고, 이 자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a로 치환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바로 a제곱이 되겠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는 무엇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까? 바로 a-1로 바꿔주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5배에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이 0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러므로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5a가 되고 여기에 플러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6이 꼴 0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따라서 a는 6이 될 수도 있고 또는 a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a가 6이라는 말은 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바로 a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6이 되니까 6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6이 되어서 마이너스 5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5 이꼴 0이 될 것이고 또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바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이항하면 플러스 1이 돼서 바로 플러스 2 꼴 0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자, 이때 모든 실근의 곱과 모든 흑은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이체 방정식이 바로 실근이 나오는지 흑은이 나오는지를 판별식으로 조사해 보면 되겠죠.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배에 A가 1, C가 마이너스 오니까 플러스로 고쳐주고 5를 붙여주면 바로 양수가 되니까 여기서는 바로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올 것이고, 자, 여기서는 판별식을 체크해 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 c가 2가 되어서 음수가 되거든요. 따라서 여기는 서로 다른 두 흑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을 구할 필요 없고, 자, 그 실근의 곱, 흑은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실근은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1분의 마이너스 5가 되어서 바로 곱인 A 값은 얼마가 되고, 바로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B는 어떻게 됩니까? 흑은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1분의 1의 부반대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따라서 B-A는 B가 마이너스 1이고 A가 마이너스 5면 플러스 5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답은 얼마가 된다? 바로 플러스 4가 바로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근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겠죠. 바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696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방정식을 서로 다른 두 흑은을 알파, 베타라고 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죠. 바로 x제곱 마이너스 x가 어떻습니까? 똑같이 등장하고 있네요. 그죠? 자, 따라서 이 x제곱 마이너스 a를 a로 치환을 한다면 자, a 플러스 2 그리고 a-1에 마이너스 4 이꼴 0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따라서 전개를 해보시면 a제곱 플러스 a가 되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 이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a 플러스 3과 a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a가 무엇? 마이너스 3이 되거나 또는 a가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a가 x제곱 마이너스 x니까 x제곱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항하면 플러스 3이 0이 되고 마찬가지로 x제곱 마이너스 x가 2가 되니 2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2 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자마자 얘는 인수분해가 된다는 게 보입니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는 바로 실근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어디서? 바로 여기서 허근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므로 판별식을 체크해 보면 자, b제곱 1이 되고 마이너스 4배의 a1c가 3이 되므로 음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바로 두 근이 바로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2차 방정식은 계수가 어떻습니까? 바로 실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알파와 베타는 바로 어떤 관계가 된다? 바로 켤레 복소수 관계가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므로 알파 바가 뭐가 되고 베타가 되고 베타 바가 바로 뭐다? 알파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주어진 식 알파 알파바 플러스 베타 베타바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알파바가 다른 말로 베타가 되고 베타바가 다른 말로 알파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알파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2알파 베타의 값을 구해달라는 말과 동일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알파, 베타의 곱을 알면 되니까 곱은 1분의 3이 되겠죠. 따라서 곱이 3이 되기 때문에 최종 정답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기서 글을 구해서 직접 여러분들 알파, 베타 글을 구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신경 쓴다면 바로 이 2차 방정식이 바로 실계수 방정식이 맞겠죠. 실계수 방정식이니까 바로 허근은 반드시 어떤 근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켤레 복소수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렇게 잘 조금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바로 물어보는 값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